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술을 먹고 저를 속이고 그 뒤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들 때문에 제 머리가 터질 뻔했던 그날의 이야기예요. 심장이 쿵쾅대고 억울함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던 순간들이었죠. 자, 숨을 크게 쉬고 이 막장 드라마 속으로 같이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5년, 아이 하나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엔 나름 성실한 척하는 스타일이었죠. 회사 다니랴, 가정 챙기랴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저한테는 여보, 당신이 최고야. 라며 달콤한 말로 저를 녹이곤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인간의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남편이 퇴근 후 친구랑 맥주 한잔하러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그래, 오랜만에 스트레스 좀 풀고 와. 하며 흔쾌히 보내줬죠. 근데 그게 제 착각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오후 6시쯤 나가더니 밤 11시가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5시간이나 맥주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친구랑 이야기가 길어졌나?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만 느낌이 쎄한 거예요. 남편이 중간에 전화했을 때 주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맥주집이라면 시끄러운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거라도 들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보, 나 좀 이따 들어갈게. 하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직감이 울렸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의심이 커지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영상통화를 걸어봤어요. 근데 이 인간 영상통화를 봤더니 카메라를 자기 얼굴에만 대고 여보, 나 지금 맥주집이야. 하더라고요. 배경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더 의심스러워서 카메라 좀 돌려봐. 어디야? 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부른다. 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30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 않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설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하며 심장이 쿵쾅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다 밤 11시 30분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땀에 절어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은 새빨갛고 셔츠는 구겨지고 머리는 젖어서 엉망진창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머리가 핑 돌았어요. 뭐야? 당신 지금 어디서 온 거야? 왜 이렇게 땀에 젖었어? 하며 따졌더니 이 인간이 태연하게 친구랑 맥주 먹다가 좀 더웠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더웠다고? 11월 밤에 땀에 젖어서 들어왔다고? 그 말을 믿으라고? 저는 더 화가 나서 폰 좀 보여줘. 하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처음엔 뭐야, 왜 그래? 나 믿지? 하며 얼버무렸지만 제가 계속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폰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그 폰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맥주집 계산 내역은 9시쯤에 이미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친구한테 15만 원을 따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거예요. 15만 원이나? 맥주집에서 더 먹은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왜 15만 원을 입금한 거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이 돈은 뭐야? 하며 따졌더니 남편이 그냥 나 마사지 받고 왔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사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술 먹고 3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아?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마사지가 15만 원이야? 거짓말하지 마. 하며 소리쳤죠. 근데 이 인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야, 나 마사지도 못 받아?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해? 하더라고요. 이해? 제가 지금 이해해야 할 상황이야? 술 먹고 거짓말 치고 땀에 젖어서 들어와서 15만 원이나 썼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인간 분명 뭔가 숨기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샤워하고 바로 잠들었지만 저는 머릿속이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마사지라니 그게 정말이야? 3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았다고? 15만 원이면 도대체 무슨 마사지를 받은 거야? 하며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남편이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 저는 몰래 그의 폰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도저히 이 의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폰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친구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형, 나 오늘 좀 더 있다 갈게. 혹시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 좀 부탁해. 이게 뭐야? 아는 사람한테 전화? 혹시 모른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저는 심장이 쿵쾅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 맥주집에서 나간 뒤에 뭔가 다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 혹시 여자 아니야? 그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파헤쳐 보니 남편의 위치 기록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맥주집 근처에서 9시쯤 나간 뒤 위치가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11시쯤 다시 켜진 위치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한 건물 근처였어요. 그 건물을 검색해 보니 어라? 이게 뭐야? 그 동네에서 유명한 24시간 프리미엄 스파라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스파 리뷰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커플 스파로 유명해요. 프라이빗 룸 완비, 특별 서비스 제공 이런 댓글이 잔뜩 달려 있는 거예요. 특별 서비스? 프라이빗 룸. 이게 뭐야? 설마 남편이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남편이 말한 마사지라는 게 이런 거였나? 15만 원을 주고 이런 데서 뭘 한 거야? 저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인간 나를 속이고 이런 데를 갔다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하며 이를 악물었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맥주집에서 친구랑 계속 있었다고 했던 그 말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혼 5년 동안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깨워서 다시 따졌어요. 당신 어제 그 스파에서 뭐 했어? 솔직히 말해! 하며 소리쳤죠. 근데 이 인간 또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야, 그냥 마사지 받은 거야. 어깨 좀 풀고 왔어. 하더라고요. 어깨를 풀었다고? 3시간 동안 15만 원을 주고 어깨를 풀었다고? 그 말을 믿으라고? 저는 더 화가 나서 그럼 영수증 보여줘! 거기서 뭘 했는지 다 말해! 하며 다그쳤어요. 남편은 점점 당황하더니 뭐야, 나 안 믿어?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었다고 뭐가 문제야? 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더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문제야! 당신 거짓말이 문제라고! 맥주집에 있었다며? 근데 왜 스파에 간 거야? 15만 원이 뭐야?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하며 울부짖었죠. 근데 남편은 끝까지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대충 넘기려 했어요. 그 태도에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만 듣고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만났다는 그 친구의 아내에게 전화해 봤어요. 그 친구 부부는 우리랑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 그 아내도 저랑 꽤 친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언니, 어제 우리 남편이랑 언니 남편이 맥주 먹었다고 했는데 몇 시쯤 헤어졌어?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서.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근데 그 아내의 대답이 저를 더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응, 우리 남편은 어제 9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맥주집에서 8시 반쯤 나왔다고 하던데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8시 반에 나갔다고? 그럼 남편은 그 뒤 3시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저는 당황해서 아, 우리 남편은 11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혹시 그 뒤에 다른 데 간 거 아니야? 하며 물었더니 그 아내가 글쎄, 우리 남편은 바로 집에 왔대.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 어제 남편이 나한테 돈 15만 원 빌려달라고 하더니 어디 간다고 하고 나갔었다가 새벽에 들어왔더라고. 하더라고요. 돈 15만 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남편이 친구한테 입금한 그 15만 원이 그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새벽에 들어왔다고. 이게 뭐야? 둘이 같이 어딜 간 거야? 저는 더 의심이 커져서 언니, 혹시 그 뒤에 어디 갔는지 알아? 나 진짜 미치겠어. 하며 울먹였어요. 그 아내도 당황한 목소리로 나도 잘 모르는데 좀 이상하긴 했어. 나도 물어볼게. 하며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 통화 후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친구랑 같이 어딜 갔던 거야? 그 15만 원은 뭐야? 혹시 둘이 같이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저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 인간, 나를 이렇게 속이고 어딜 다닌 거야?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더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그 스파 근처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그 스파 근처로 차를 몰고 갔어요. 스파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혹시 어제 밤 9시쯤 이 근처에서 남자 2명이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제 남편이 어제 여기 왔었다고 해서. 하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죠. 편의점 점원이 어제 밤에 남자 2명이 스파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한 명은 술 취한 것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여자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여자랑?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자요?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요? 혹시 CCTV 있나요? 하며 다급하게 물었더니 점원이 네, CCTV는 있는데 고객님 관련된 일이면 보여드릴게요. 하며 화면을 보여줬어요. CCTV를 보니 남편과 친구로 보이는 남자가 스파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한 여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짧은 치마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랑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같이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야? 당신이랑 뭐 하는 거야? 하며 소리를 질렀죠. 편의점 점원도 어색하게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며 달래더라고요. 오해? 이게 오해로 보이나요?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친구랑 간다고 했던 그 시간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스파에서 나온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랑 택시까지 타고 어딜 간 거야? 저는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인간, 나를 이렇게 배신했구나. 5년 동안 믿었던 남편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하며 이를 악물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직접 대면해서 따져야 할 문제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거짓말, 그 뻔뻔한 태도, 그리고 CCTV에서 본 그 장면까지 제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 그 스파에서 누구랑 갔어? 솔직히 말해. 나 다 알아. 하며 다그쳤죠.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뭐야. 그냥 친구랑 갔어. 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더 화가 나서 친구랑 갔어?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스파에서 같이 나온 여자. 택시까지 같이 탄 여자 누구야? 하며 울부짖었죠. 남편은 점점 당황하더니 뭐야. 그건 그냥 스파 직원이었어. 하며 변명했어요. 스파 직원?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스파 직원이 왜 당신이랑 택시를 타?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CCTV 다 봤어. 당신이 그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거 다 봤다고. 하며 소리쳤죠.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여보, 미안해. 그건 그냥. 하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 번호가 이상하다 싶어서 폰을 뺏어서 문자를 열어봤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오빠, 어제 진짜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이게 뭐야? 오빠, 재밌었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당신 바람 피웠지? 하며 소리쳤죠.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아니야. 오해야. 그건 그냥 스파 직원이 잘못 보낸 거야. 하며 변명했어요. 스파 직원이 그걸 믿으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나 진짜 당신이 역겹다. 하며 울부짖었죠. 남편은 여보, 미안해. 진짜 오해야. 하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서 며칠 동안 펑펑 울었죠. 억울함, 분노, 배신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5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다른 여자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계속 전화해서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라며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당신이 한 짓 절대 용서 못해. 우리 끝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몇 번 더 만났다는 증거도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면서 오랜만에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잊고 지냈던 제 꿈, 제 행복을 다시 찾기로 다짐했죠.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제 삶을 채워갔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구나. 지금은요? 저는 아이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은 모두 정리했고 더 이상 그 인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삶이 더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하셨죠? 저처럼 배신당한 분들 절대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물지 말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상 제 막장 이혼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쫄깃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